이 질문은 도원대학당에 질문해 온 내용입니다. 저는 55살 유부남으로 지금 52살 유부녀와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양가 부모가 주례를 하는 것이 유행이라면서 저한테 결혼식 때 좋은 덕담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외도하고 있는 제가 무슨 덕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하여 상대 여성분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난색을 표명합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유부녀랑 바람을 피고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양심상 아들 결혼하는데 이렇게 잘 살으라는 덕담을 해주기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덕담은 해주고 싶고 양심상 자책감은 있고 양심에 찔리기는 하고 또 덕담은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 유부녀랑 연인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헤어지고라도 주례를 할까 해서 고민하다가 그분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난색을 피했다잖아요. 헤어지기 싫다잖아. 아들에게 덕담을 해주기 위해서 바람 피는 걸 중단한다. 그러면 덕담 해주고 나서는 또 필 거네? 응? 아니, 덕담하기 전에는 헤어졌다가 줄에 서주고 나서는 또 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응? 그리고, 여자랑 헤어지면 어떻게 주례할 자격이 주어지며 안 헤어지면 자격이 안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미 바람을 피웠으면서 이미 부도덕한 행을 했고 이미 문제점이 있으면서 헤어진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안 헤어진다고 해서 자격이 없어진다? 이건 웃기잖아요. 응? 도둑질을 해가지고 전과가 생겼어. 그럼 이미 전과가 생긴 거예요. 지금 도둑질 안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도둑질 안 하면 이 사람은 옳은 말을 해도 되고 지금 도둑질 하는 과정이면 옳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이분은 바람을 피웠고 지금도 피고 있고 이걸 바람 피는 걸 중단한다고 해서 덕담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분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을 했고 양심의 가책감,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양심의 자책감을 느꼈다면 그 애인하고 유부녀랑 바람 피는 걸 잘 상처 안 받게 마무리하는 게 맞고 자손들한테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 지금 바람 피는 행을 잘 마무리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의 전적으로 인해서 양심의 자책감을 느꼈다면 주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덕담해 줄 때는 좋은 기운을 주려고 덕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덕담해 준다면 그게 덕담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지녔다면 차라리 줄에 덕담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 유부녀랑 바람피기 때문에 너 줄에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응?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좋은 주례를 해주고 좋은 덕담을 해주고 싶지만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좋은 주례 선생님을 잘 모셔볼 테니까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자. 아무리 세월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맑은 기운, 좋은 기운으로 예법을 갖추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아버지가 주례 덕담을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친구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잘 모셔서 주례를 세워서 결혼식을 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너에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게 없구나. 그러니 미안하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좀 이해해주고 주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례 선생님을 모셔서 결혼식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주례를 거절했다고 해서 불쾌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훌륭하시구나. 정말 양심적이구나. 아버지가 모순도 많이 있고 부족함도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좋은 분을 모시자고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참 양심적이고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이렇게 솔직해지면 이분이 설령 과거에 바람핀 전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책이 덜할 수 있고 그 양심의 자책감에서 좀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유부녀랑 바람피는 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계속 주례 안 한다고 해서 바람을 피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바른 강의를 하는데 유부녀랑 바람 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정중하게 아들을 이해시키고 주례를 서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요즘 유행처럼 부모가 덕담을 해주고 주례 형식을 갖추는데 물론 시대의 방법이고 시대의 풍습이고 시대적인 어떤 관습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시대적인 문화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이걸 시대적 문화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결혼식은 예법이에요.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식은 중대한 예법이지 장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훌륭한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예를 갖추어서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양가 부모 중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덕담 한마디 해주고 춤추고 놀다 들어가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축가를 불러주는 거하고 신랑이 막 춤추고 난리를 치고 신부가 춤추고 난리를 치고 그 장인 장모든 시댁 부모님이든 결혼식장에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뭐냐면 그 덕담한다고 나와서 편지 읽듯이 한마디씩 읽고 절대 바르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대적 문화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원칙적 예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결혼시킬 때 엄중하고 보세요. 즐겁고 아주 분위기 있게 예를 갖추어서 결혼식을 해야 천지 기운도 돕고
자연의 기운도 돕고 모든 조상신도 돕게 돼 있어요. 예법도 모르고 막 난리를 치고 춤추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문화이며 옳지 않은 법이다. 근데 이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당연시하면서 옳지 못한 방법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며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참고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절대 함부로 나서서 자식한테 덕담하려고 그 자리에 서지 마라. 주례라는 건 중간 매개체 역할이에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엄격하게 하늘에 고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이 하늘에 고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느냐? 외외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느냐? 소규모로 가족끼리 모여서 소규모로 결혼식을 하거나 재혼을 할 때, 그러니까 초혼인데 소규모로 가족끼리 모여서 하거나 또는 재혼을 할 때 이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하기가 참 어렵고 난감하고 또 이렇게 모실 입장이 아니고 형편이나 모든 환경 조건이 주례 선생님을 모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결혼식 하는데 주례 선생님 모시기가 난감한 경우도 있고 지인이 마땅한 분이 없어 난감한 경우도 있고 존경할 만한 분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도 있고 또는 재혼이라서 부담스러워서 난감한 경우도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덕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 친척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덕담을 해주는 게 맞고 또 그조차 여의치 않을 때는 부모님이 나와서 혼주가 나와서 덕담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덕담으로써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다른 법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환경 조건이 그러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부모가 덕담을 해줄 수도 있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됐든 또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됐든 친가 아버지가 됐든 이분이 정말 스승 같은 분이야. 부모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말 존경할 만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야.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모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100% 갖춘 분, 그리고 누가 보아도 당당하게 덕담을 해줄 만한 자격을 갖춘 분,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볼 때 이분보다 더 적합한 분이 없을 정도로 부모지만 존경할 만한 분, 이런 경우에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또는 딸과 사위를 위해서 정중하게 나와서 한마디 덕담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또한 주례하고 나서 뒤에 나와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주례 선생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가 다시 나와서 덕담 한마디를 해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주례 선생님이 없을 때는 그냥 대신 아버지가 나와서 덕담으로써 주례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부모가 주례를 진행한다는 건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부득이한 사항에 환경에 맞게 시중지도로서, 시중지도란 말씀 아시죠? 시중지도로서 부득이한 경우 권도로서 사용할 수는 있다. 권도라는 말은
저울권자 알죠? 저울권자. 저울질해서 어쩔 수 없을 때 그 무게 중심을 두어서 행할 수 있다. 권도로서 행할 수 있고 시중지도로서 행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가지 방법에 또 너무 매일까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훌륭한 주례 선생님을 모셔서 진행을 하게 하고 이해를 갖추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문란하고 질서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결혼식은 막중대사이며 일륜지대사입니다. 그런데 질서도 모르고 예법도 모르고 그냥 좀 속된 말로 무지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결혼식 진행을 할 때 바르게 행하라는 뜻입니다.